박서연 씨, 당신은 그냥 이 기계에 나사 7년간 청춘을 바쳐 헌신한 회사였습니다. 창업 멤버로 시작해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회사를 이만큼 키워냈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늘 저는 대표에게서 이 한마디와 함께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전부 스톡옵션 대박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이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순순히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김정은 대표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몰랐거든요. 회사의 핵심 매출을 책임지는 최대 고객사인 진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님이 제게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저는 모두가 모인 상장기념 파티에 보란듯이 참석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안온한 행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7년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끝났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 잠깐 들어와 봐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정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마치 평소에 서류 한 장 가져와라, 물 한 잔 따라와라 하듯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금 정리하던 상장 기념 파티 좌석 배치표를 내려놓고 심호흡 한번 한 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정은 대표 혼자였습니다. 그는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쳐두고 책상을 의미 없이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생수병과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방금 전 스톡옵션 배분 회의의 흔적이었습니다. 30분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김 대표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상장 후 스톡옵션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이사장 이사님 3%, 기술개발팀 박 팀장님 2.5%, 운영총괄 이지아 상무 2%, 영업총괄 조연수 이사 1.5%, 심지어 작년에 입사한 홍보팀 막내주 대리까지 0.5%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조연수 이사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김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년 포커페이스인 박 팀장님 얼굴에조차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저는 구석진 박서연 씨, 당신은 그냥 이 기계에 나사 7년간 청춘을 바쳐 헌신한 회사였습니다. 창업 멤버로 시작해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회사를 이만큼 키워냈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늘 저는 대표에게서 이 한마디와 함께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전부 스톡옵션 대박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이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순순히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김정은 대표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몰랐거든요. 회사의 핵심 매출을 책임지는 최대 고객사인 진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님이 제게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저는 모두가 모인 상장기념 파티에 보란듯이 참석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안온한 행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7년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끝났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 잠깐 들어와 봐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정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마치 평소에 서류 한 장 가져와라, 물 한 잔 따라와라 하듯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금 정리하던 상장 기념 파티 좌석 배치표를 내려놓고 심호흡 한번 한 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정은 대표 혼자였습니다. 그는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쳐두고 책상을 의미 없이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생수병과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방금 전 스톡옵션 배분 회의의 흔적이었습니다. 30분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김 대표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상장 후 스톡옵션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이사장 이사님 3%, 기술개발팀 박 팀장님 2.5%, 운영총괄 이지아 상무 2%, 영업총괄 조연수 이사 1.5%, 심지어 작년에 입사한 홍보팀 막내주 대리까지 0.5%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조연수 이사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김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년 포커페이스인 박 팀장님 얼굴에조차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들 수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의가 끝나는 박수 소리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7년, 저는 그를 꼬박 7년간 따랐습니다. 2017년 그 추운 겨울 변변한 안내 데스크도 없이 3명이 책상 하나에 비좁게 모여 일하던 허름한 사무실 시절부터요. 저는 그의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사원번호 1번. 그가 밤새워 사업계획서를 고칠 때 옆에서 밤을 새웠고 그가 투자자들을 만날 때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월급을 주지 못하던 달에는 제 적금을 깨서 사무실 월세를 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경영지원, 인사, 재무, 운영, 영업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집에서 걸려온 빚 독촉 전화를 대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을 알아봐 준 것도 저였고 그의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옆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린 것도 저였습니다. 그가 입찰에 실패하고 위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를 업고 응급실로 뛴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회사는 3명에서 300명으로 커졌고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연 순이익 100억을 넘기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의 종을 울리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상을 받는 이 순간 저만 유일하게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잊힌 게 아니었죠. 잊는 건 의도치 않은 실수지만 이건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박서연 씨, 앉아요. 김 대표가 눈꺼풀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정중했지만 차가웠고 마치 잘 모르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스톡옵션 배분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 평온한 말투로요. 박서연 씨가 관리하던 수도권 고객사 자료들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조연수 이사한테 인수인계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조 이사 영업팀에서 수도권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박 씨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협조해주고 그러면서 그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퇴직 합의서 양식이에요. 조항들 살펴보고 이견 있으면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봤습니다. 을 박서연과 갑회사의 근로관계는 2024년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 갑은 을에게 경제적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퇴직 후 갑의 어떠한 상업 기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포함되는 내용은 3천만 원, 7년 근속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 그는 저와 상의하기도 전에 이미 합의서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표님,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메마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유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양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한 태도였죠. 그는 심지어 진실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거만하고 위선적인 진심말입니다. 박서연 씨, 똑똑한 사람이니까 말 안 해도 알 텐데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이상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팀이 필요해요. 박 씨 일 처리 꼼꼼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당신의 역량은 이제 우리 회사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괜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건 회사의 정상적인 조직 개편 과정일 뿐이니까. 보상금은 인사팀의 법정 최고 수준으로 계산하라고 했어. 3천만 원이면 박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나? 예상보다 많다고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제가 첫 대형 고객사를 따냈을 때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토하면 제가 등을 두드려줬고 그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쓰러지면 제가 대신 잔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더라요? 서연씨, 당신은 정말 내복덩이야. 나중에 회사 크면 창업 공신 1호는 무조건 당신이야. 회사 첫 제품이 출시됐을 때 저는 팀원들과 꼬박 사흘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야식을 사들고 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상장만 해봐. 당신이 1등 공신이야. 누굴 서운하게 해도 당신은 절대 서운하게 안 해. 작년 송년회에서는 전 직원 앞에서 제게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든든한 일꾼 박서연 씨에게 박수. 지하 단칸방 시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서연 씨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잘 인쇄된 퇴직합의서 한 장으로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3천만 원에 사겠다고. 대표님, 제가 관리하는 수도권 고객사가 전체의 40%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걸 전부 조현수 이사에게 넘기라고요? 그럼 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퇴직일까지 정상적으로 정산될 겁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 돈은 한 푼도 떼먹지 않을 테니. 스톡옵션은요, 예전에 분명 상장하면 제 몫을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대표는 2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역겨운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씨, 오늘 스톡옵션 배분 계획 봤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추천하긴 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는 투자자들도 있고 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원급 인센티브는 직책과 성과에 연동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신은 과장급이잖아요. 이번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급. 저는 아직 부장도 달지 못했습니다. 7년간 승진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늘 연말 지나고 얘기하자,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얘기하자, 투자금만 들어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직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제 공을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과장급이라는 방패 하나로 저를 모든 보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오늘 저를 부르신 게 결국 이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라는 말씀이시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 대표가 갑자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저를 등지고 섰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이 관리하던 수도권 고객사들 말인데 조 이사한테 보고받은 게 있어. 몇몇 대형 계약건을 당신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다더군. 회사 CRM 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고 말이야. 이 문제, 만약 원칙대로 따지면 성격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그냥 업무 습관의 문제였겠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퇴직 절차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거나 회사에 불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법무팀에서 내부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얌전히 사인하고 꺼져주면 3천만 원을 챙겨줄 것이고, 만약 주제를 모르고 날뛰면 회사 자산 횡령이나 그보다 더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7년간 그와 나눈 모든 대화 기록, 이메일, 업무 자료는 전부 회사 서버에 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정은 대표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저를 챙기지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 퇴직 합의서는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1년 전, 어쩌면 2년 전, 아니 어쩌면 제가 그의 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주던 그 추운 겨울부터 그는 이미 제 가치에 3천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합의서는 일단 가져가서 검토해봐요. 오늘 당장 사인할 필요는 없어.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사무적인 냉정한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상장 후에는 회사에 여러 변화가 있을 테니 빨리 나가는 게 당신한테도 유리할 테고요.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 몇몇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귀에는 티파니 귀걸이가,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온몸에 걸친 명품 가격을 다 합치면 제 2년치 연봉은 좋게 될 겁니다. 서연 씨, 대표님이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그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하는 말투였지만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눴어요. 업무 인수인계? 이지아 상무 뒤에서 조연수 이사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둥근 얼굴에는 노골적인 의기, 양양함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맞다.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수도권 고객사들 이제 제가 맡기로 했다면서요? 서연 씨, 걱정 말아요. 제가 잘 이어받아서 당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줄 테니. 이어받는다. 그는 인수한다가 아니라 이어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연수 이사는 올해 3월에 막 입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경쟁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고객 명단을 들고 이직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에게 오자마자 영업총괄 이사 직함을 주었고 제 연봉의 2배가 넘는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회의 때마다 제 자원을 뺏으려 들었고 제가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겼습니다. 수도권의 80억짜리 시장이 전부 그의 것이 되었고 저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사업마저 두 손으로 바쳐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서연씨, 오늘 저녁 상장 기념 파티 올 거죠? 이지아 상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좌석 배치 잘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혹시 오면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장 기념 파티. 제가 보름 넘게 밤낮으로 준비한 바로 그 파티였습니다. 호텔도 제가 예약했고 메뉴도 제가 골랐습니다. 초대장도 제 손으로 발송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자리 하나 마련해 준다고요? 저는 이지아 상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톡옵션 배분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5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제게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회의 내내 앉아있게 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요.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축하하러 나갔고 저 혼자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충격을 곱씹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쯤 김 대표가 저를 불러들여 퇴직 합의서를 던진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한 사람의 7년 헌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조각내버렸습니다. 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상장 파티 갈 겁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한 행사잖아요. 결과물이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네요. 복도에는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연수 이사와 이지아 상무는 얘 왜 아직도 안 가고 버티지 하는 듯한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제 뒤를 지나가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없이 뒤적여 낡아빠진 업무 수첩이 보였습니다. 표지는 해져서 허옇게 일어났고 속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만났던 고객들,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퇴직 합의서를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3천만 원, 비밀 유지 조항, 경업 금지 조항,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내려놓고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최대 고객사인 진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님. 그는 3년 전 옛 상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입니다. 당시 프로젝트 계약 협상은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계약서를 수정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에야 겨우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진성그룹과의 거래액은 매년 2배씩 성장했고 올해는 그 회사 한 곳에서만 40억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김정은 대표는 이 고객들이 회사의 이름값을 보고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담당자를 조연수 이사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최진혁 부회장님이 3년 전에 제기했던 말을, 그 말을 저는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쓰다만 카톡 메시지를 지우고 새로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부회장님, 전에 제안하셨던 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언제가 편하실지 제가 서울로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로 오세요. 제가 사람 보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잠그고 퇴직 합의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현 씨, 파티 60반 시작인데 정말 가실 거예요? 돌아보니 안내 데스크에 신입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갈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김 대표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조연수 이사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 이사는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려 무딘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자신에게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7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밖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제가 밖으로 걸어 나가자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제가 7년간 머물렀던 그곳을 제 등 뒤로 가둬버렸습니다. 3년 후 제가 새로 창업한 회사의 기업 가치는 2천억 원을 넘어섰고 진성그룹은 저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김정은 대표의 회사는 상장 직후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주가는 공모가 대비 70%나 폭락했죠. 그가 제게서 빼앗아 조연수 이사에게 넘겼던 수도권 사업부는 2년 만에 경쟁사의 모든 고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건 전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아직 가야 할 파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장기념 파티는 시내 중심가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3층 높이의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연회장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주무대까지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행사를 위해 전문 업체에 큰돈을 들였고 그 모든 세부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6시 25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업부 여직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모여서 셀카를 찍고 있었고, 개발팀의 남자 직원들은 평생 처음 입어보는 듯한 정장을 어색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왔네. 누군가 외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몸에 잘 맞는 단정한 옷이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이런 행사에서 저는 늘 구석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이 파티가 끝나면 저는 쫓겨날 테니까요. 서연 씨, 이쪽이에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자리는 이쪽으로 마련했어요. 그 테이블은 연회장 가장 안쪽 주방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며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경영지원팀과 총무팀의 말단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외진이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은 무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대표가 중앙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장 이사님이, 오른쪽에는 투자사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아 상무, 조현수 이사, 박 팀장님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각자의 자리 앞에는 빨간색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을 위해 준비한 상장 기념품, 특별 주문한 한정판 시계라고 했습니다. 하나에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겁니다. 서연 씨, 뭐 마실래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옆자리의 신입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면 돼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의자에 앉아 메인 테이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휴대폰을 들고 김 대표와 셀카를 찍고 있었고, 조현수 이사는 허리를 숙여 투자사 대표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둥근 얼굴은 잘 익은 새우처럼 붉어져 있었고, 웃음소리는 연회장 반대편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6시 30분 사회자가 예정대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홍보 영상, 상영, 대표 축사, 투자사 대표 축사 같은 정해진 순서가 이어졌고, 중간중간 경품 추첨 시간도 있었습니다. 1등은 유럽인 여행권, 2등은 최신형 휴대폰, 3등은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당첨된 사람들이 기뻐하며 무대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품 추첨이 끝나고 김정은 대표가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감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모습은 과연 상장사 대표다운 위엄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회사 초창기 사무실의 모습이었죠. 3명이 좁은 책상에 모여 앉아 액정이 깨진 모니터를 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꿈 하나를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대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미롭고 진심이 담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업계를 바꾸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믿어준 가족들, 투자자분들, 그리고 함께 싸워준 모든 동료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을 훑다가 제 쪽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저와 함께 해준 원년 멤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저 김정우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지아 상무가 앞장서서 박수를 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기 말에 스스로 감동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불과 2시간 전 그는 잘 인쇄된 퇴직 합의서 한 장으로 제 가치를 3천만 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대표이신 이지아 상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 대표가 손짓하자 이지아 상무가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공동 창업자 이지아 상무는 3년 전에야 회사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한 투자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5억 원의 엔젤 투자 의향서를 들고 이직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그에게 즉시 공동 창업자라는 직함과 지분 2%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회사의 2인자가 되었고 모두가 그녀를 이 상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기 전까지 회사의 모든 투자 유치 자료, 투자자 미팅, 재무 모델링은 전부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힘이 좀 들어갔는지 물이 몇 방울 튀어 식탁보에 떨어져 짙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10분간 연설했습니다. 요점은 단 하나, 자신이 해안을 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회사에 합류해 팀을 이끌고 매출을 1,000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설 내내 다른 사람의 공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가 자기 혼자 힘으로 큰 것처럼요.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김 대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카메라를 향해 하트를 그렸습니다. 객석에서는 플래시가 터졌고 조연수 이사는 손이 부서져라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자유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조연수 이사에게 전달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번지르르한 말은 잘 못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표님은 직원을 정말 아끼십니다. 회사를 위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서운하게 대하지 않으시죠.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넘어 정확히 제게 와서 꽂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했으니 무조건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노력에도 기여도에 차이가 있는 법이죠. 몇 년 다녔다고 해서 다 원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창출한 가치가 회사가 보상해 줄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구경꾼의 호기심,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 어색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연수 이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스톡옵션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김 대표가 제게 퇴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파티가 저를 제외한 남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모두 앞에서 쐐기를 박아 제가 이 회사에서 더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 김 대표도 분위기가 과열되었다고 느꼈는지 마이크를 들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조 이사, 술이 좀 과했나 봅니다.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 함께 잔을 들어 우리 회사의 상장을 축하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샴페인 거품이 조명 아래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자 방금 전의 어색함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항공편 예약해두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마중 나갈 사람을 보낼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며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연수 이사가 술잔을 들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다가 제 쪽으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은 씨, 왜 술 안 마셔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저는 물 마셔요. 에이, 너무하네. 회사가 상장했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아무리 스톡옵션은 못 받았어도 나름 원년 멤버인데 좀 대승적으로 갑시다. 옆자리 몇몇이 작게 웃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귀에 거슬릴 만큼은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조 이사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하셨죠? 네, 그런데요? 3월에 입사해서 5월에 영업총괄 이사가 되셨고 기본 연봉 1억 5천에 차량 지원, 스톡옵션까지 받으셨죠. 혹시 이사님이 지금 관리하는 그 대형 고객사들 누가 계약했는지는 아십니까? 조연수 이사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그는 금세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플랫폼을 보고 오는 거지 개인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는 게 원래 맞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이사님 말씀이 맞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수도권 시장이 작지 않은데 감당하기 버거우실까봐 걱정이네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조연수 이사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현 씨,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김 대표가 왜 당신한테 스톡옵션 안 줬는지 알아?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그냥 자빌이나 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거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본데 수도권 고객사들?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 사람들이 당신 보고 계약한 줄 알아? 꿈 깨시지. 그는 말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현 씨,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나중에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 도움이라는 단어에는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현 씨, 신입사원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끝나고 가지 않으세요? 네, 먼저 갈게요.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참, 수도권 다른 고객사 대표들도 당신 소식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저는 복도벽에 기대어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올려다 봤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7년. 저는 제가 이 회사의 주춧돌이라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충성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대표의 눈에 저는 쓰고 버리면 그만인 벽돌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조연수 이사의 눈에는 그 벽돌 조각조차도 아닌 그저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도권의 그 고객들은 회사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저 박서연이라는 사람의 신뢰에 사인했다는 것을요. 진성그룹, 수도권 실업, 피크캐피탈. 이 세 회사가 수도권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와의 계약은 모두 저 박서연이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고 전화를 돌려가며 따낸 것들이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님이 제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기억해요. 진짜 자산은 회사에 속한 게 아니야. 오직 사람에게 속한 거지. 당신이 있는 곳에 자산이 있는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제가 찾아뵙고 직접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저는 휴대폰의 무음 모드를 풀고 군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의 크고 작은 고객사 담당자들의 번호가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는 이미 친구처럼 지내며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요. 저는 주소록에서 피크캐피탈 오 대표님이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박 과장, 웬일이야, 이 바쁜 사람이.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뭔데? 말해봐요. 저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 대표님의 목소리, 톤이 가벼운 안부 인사에서 진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앞으로는 어디로 갈 생각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와요. 오 대표님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크캐피탈 수도권 지사장 박 과장이 맡아줘요. 연봉은 2배로 올려주고 스톡옵션도 줄게. 내일부터 당장 출근 가능해.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그 생생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훈 대표에게 저는 3천만 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짐 덩어리였지만 오 대표님에게 저는 이력서 한 장 내지 않았음에도 지사장 자리를 제안받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면서 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언제든 환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 오 아무개 한번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피크캐피탈의 문은 항상 박 과장에게 열려 있을 테니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자. 복도의 공기가 한결 상쾌해진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던 억울함이 이 순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김 대표가 내밀었던 퇴직 합의서 3천만 원이면 예상보다 많지 않나? 라며 거만하게 말하던 그의 얼굴, 그리고 파티장에서 조연수 이사가 내뱉었던 있으나 만화한 존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펜은 처음부터 그들 손에 쥔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다시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춤을 추고 있었죠. 김정훈 대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고 이지아 상무는 투자사 대표와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조연수 이사는 영업부 직원들과 술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도 제가 다시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의 빈자리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마시다만 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핵심 고객사 15곳, 각 회사의 담당자 이름, 연락처,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다음 재계약 시점. 이 모든 정보는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7년간 모든 고객사의 상황을 줄줄 맬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6번째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님이 보낸 PDF 파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인들과 얘기 나눴던 프로젝트입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월급쟁이보단 훨씬 재밌을 겁니다. 파일을 열자 신규 소비재 브랜드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회장님은 세 곳의 투자사와 손을 잡고 신규 소비재 시장에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1차 펀딩으로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님은 사업계획서 마지막 장에 CEO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 2글자를 선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최 부회장님이 처음 제안했을 때 저는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가 다시 한번 의사를 내비쳤을 때 저는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가 정식으로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고 김 대표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퇴직 합의서 1장, 보상금 3천만 원, 그리고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최진혁 부회장님과의 대화창을 여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사업계획서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연회장의 음악은 여전히 시끄럽고 조명은 번쩍였으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신입사원이 제 외투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외투, 놓고 가셨어요. 저는 외투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열심히 해요. 이 회사에도 분명 기회는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네? 회사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장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가가 붉어진 신입사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열어 김정훈 대표와의 카톡 대화창을 봤습니다. 사흘 전 그가 보낸 상장 파티, 문제없이 잘 챙겨요라는 메시지와 제가 보낸 네, 대표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답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전의 대화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그가 먼저 저를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부회장님은 빽빽한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피크캐피탈의 오 대표님, 오후에는 수도권실업의 박 사장님, 수요일 오전에는 진성그룹 본사에서 최 부회장님과 직접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몇몇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한 것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구에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서연님이시죠? 최 부회장님 비서, 주 팀장입니다. 차는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차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좌석에는 생수 2병과 작은 다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 팀장은 부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셨을까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과 상자를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팥 시루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부탁하지 않은 것을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3년 전 처음 그와 계약 협상을 할 때도 그는 제가 평소 녹차를 즐겨 마신다는 것을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알아내 회의실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거나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거나 지난 3년간 그를 겪어본 바로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최 부회장님이 직접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넥타이 없이 짙은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올해 38살로 김정훈 대표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 젊음은 단순히 외모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눈에 담긴 끊임없이 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특유의 예리함과 맑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다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도 좋고 시장도 좋고 자금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없군요. 최 부회장님이 웃었습니다. 거침없고 꾸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은 겁니다. 왜 저였습니까? 수도권의 그 많은 고객사들을 당신 혼자 힘으로 일궈냈으니까요. 아무런 지원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 80억짜리 시장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김정은 대표의 그 형편없는 회사에서
모두가 떠날 때 당신 혼자 7년을 버텨냈으니까요. 최 부회장님은 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박서연 씨, 당신은 그냥 이 기계에 나사모 7년간 청춘을 바쳐 헌신한 회사였습니다. 창업 멤버로 시작해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회사를 이만큼 키워냈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늘 저는 대표에게서 이 한마디와 함께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전부 스톡옵션 대박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이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순순히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김정은 대표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몰랐거든요. 회사의 핵심 매출을 책임지는 최대 고객사인 진성그룹의 최진혁 부회장님이 제게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저는 모두가 모인 상장 기념 파티에 보란듯이 참석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안온한 행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7년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끝났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씨, 잠깐 들어와 봐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정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마치 평소에 서류 한 장 가져와라, 물 한 잔 따라와라 하듯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금 정리하던 상장 기념 파티 좌석 배치표를 내려놓고 심호흡 한번 한 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정은 대표 혼자였습니다. 그는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쳐두고 책상을 의미 없이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생수병과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방금 전 스톡옵션 배분 회의의 흔적이었습니다. 30분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김 대표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상장 후 스톡옵션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이사장 이사님 3%, 기술개발팀 박 팀장님 2.5%, 운영총괄 이지아 상무 2%, 영업총괄 조연수 이사 1.5%, 심지어 작년에 입사한 홍보팀 막내주 대리까지 0.5%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지아 상무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조연수 이사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김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년 포커페이스인 박 팀장님 얼굴에조차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들 수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의가 끝나는 박수 소리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7년, 저는 그를 꼬박 7년간 따랐습니다. 2017년 그 추운 겨울, 변변한 안내 데스크도 없이 3명이 책상 하나에 비좁게 모여 일하던 허름한 사무실 시절부터요. 저는 그의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사원번호 1번. 그가 밤새워 사업계획서를 고칠 때 옆에서 밤을 새웠고 그가 투자자들을 만날 때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월급을 주지 못하던 달에는 제 적금을 깨서 사무실 월세를 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경영지원, 인사, 재무, 운영, 영업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집에서 걸려온 빚, 독촉 전화를 대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을 알아봐 준 것도 저였고 그의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옆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린 것도 저였습니다. 그가 입찰에 실패하고 위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를 업고 응급실로 뛴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회사는 3명에서 300명으로 커졌고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연 순이익 100억을 넘기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의 종을 울리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상을 받는 이 순간 저만 유일하게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잊힌 게 아니었죠. 잊는 건 의도치 않은 실수지만 이건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박소연 씨, 앉아요. 김 대표가 눈꺼풀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정중했지만 차가웠고
마치 잘 모르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스톡옵션 배분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 평온한 말투로요. 박서연 씨가 관리하던 수도권 고객사 자료들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조연수 이사한테 인수인계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조 이사 영업팀에서 수도권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박 씨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협조해주고, 그러면서 그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퇴직 합의서 양식이에요. 조항들 살펴보고 이견 있으면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봤습니다. 을 박서연과 갑회사의 근로관계는 2024년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 갑은 을에게 경제적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퇴직 후 갑의 어떠한 상업 기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포함되는 내용은 3천만 원, 7년 근속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 그는 저와 상의하기도 전에 이미 합의서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표님,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메마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유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양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한 태도였죠. 그는 심지어 진실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거만하고 위선적인 진심말입니다. 박서연 씨, 똑똑한 사람이니까 말 안 해도 알 텐데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이상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팀이 필요해요. 박 씨 일 처리 꼼꼼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당신의 역량은 이제 우리 회사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괜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건 회사의 정상적인 조직 개편 과정일 뿐이니까. 보상금은 인사팀의 법정 최고 수준으로 계산하라고 했어. 3천만 원이면 박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나? 예상보다 많다고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제가 첫 대형 고객사를 따냈을 때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토하면 제가 등을 두드려줬고 그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쓰러지면 제가 대신 잔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더라요?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내복덩이야. 나중에 회사 크면 창업 공신 1호는 무조건 당신이야. 회사 첫 제품이 출시됐을 때 저는 팀원들과 꼬박 사흘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야식을 사들고 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상장만 해봐. 당신이 1등 공신이야. 누굴 서운하게 해도 당신은 절대 서운하게 안 해. 작년 송년회에서는 전 직원 앞에서 제게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든든한 일꾼 박서연 씨에게 박수. 지하 단칸방 시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서연 씨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잘 인쇄된 퇴직 합의서 한 장으로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3천만 원에 사겠다고. 대표님, 제가 관리하는 수도권 고객사가 전체의 40%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걸 전부 조연수 이사에게 넘기라고요? 그럼 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퇴직일까지 정상적으로 정산될 겁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 돈은 한 푼도 떼먹지 않을 테니. 스톡옵션은요, 예전에 분명 상장하면 제 몫을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대표는 2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역겨운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 오늘 스톡옵션 배분 계획 봤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추천하긴 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는 투자자들도 있고 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원급 인센티브는 직책과 성과에 연동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신은 과장급이잖아요. 이번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급. 저는 아직 부장도 달지 못했습니다. 7년간 승진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늘 연말 지나고 얘기하자,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얘기하자, 투자금만 들어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직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제 공을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과장급이라는 방패 하나로 저를